헬로 수험피플, 여러분의 데이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세종대학교의 인재상과 자기소개서 4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9학년도에 세종대학교 입학을 꿈꾸는 우리 고3 수험피플들은요, 오늘 영상 함께 보시면서 매력있는 자소서를 함께 작성해 보시죠. 자, 이것은 세종대학교의 전경입니다. 사실 세종대학교가요, 그렇게 아주 규모가 크진 않은데 요거 예쁘죠? 진짜 예쁘죠? 그리고 요 첨탑이 있는 요 건물이 약간 상징처럼 세종대학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사진에서도 이렇게 드론이 날리고 있긴 한데요, 항공이나 드론 쪽에서는 또 아주 유명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세종대학교의 가을 전경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내년 봄에 여러분들 요 캠퍼스에서 거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내용을 함께 따라오시면 더 귀에 쏙쏙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도 세종대학교도 거기 옆에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공강 시간에 어린이 대공원 놀러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육 이념, 애지정신, 지식을 사랑하고 기독교 정신, 훈민 정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후는 창의, 실천, 덕성, 봉사로 되어 있어요. 저랑 이 자소서 인재상과 4번들 다른 대학들도 어떤 내용이 있나 이렇게 쭉 따라온 친구들이라면, 제가 지금 우리 대학들이 연구기관으로서 그리고 학업의 기관으로서 어떤 학생들을 인재의 모습으로 공통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웠던 내용을 그냥 갖고만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 배움을 가지고 나를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변과 국가와 더 나아가서는 세계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식으로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는지, 요런 창의적인 모습과 실천적인 모습 그리고 봉사의 자세를 가진 그 학생들을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재상으로 공통요소로 가지고 있어요. 역시나 오늘 세종대학교에서도 이 학훈을 보면 요런 항목들을 가진 학생들을 인재상으로 보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인재상을 함께 읽어보면요, 창의적인 사고로 도전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나누는 세종형 인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키워드 몇 개 나왔습니까, 여러분? 창의적인 사고로 도전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세종형 인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내 생기부와 내 자소서에서 나는 창의적인 사고로 도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창의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의성을 너무 뭐라고 그러지? 엄청 크게 생각해가지고 세상에 없던 공부법, 내가 한번 나만의 공부법 보여줘 봐야지,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떤 문제 해결에 임박했을 때 주변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해도 힘들 것 같고 이렇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런 해결 방법을 모색했던 과정이면 여러분 충분히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뽑으시면 되고, 내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거는 뭐 대회여도 좋고요. 여러분들 동아리에서 뭐 실험이라든가 토의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 한 것도 좋고요. 수행평가 시간에 어떻게 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전했던 경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며 나누는, 요거는 2번 소재로도 들어갈 수 있고 3번 소재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내가 여러 사람과 함께 소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해결했던, 나누었던 경험이 있는지, 이런 소재들을 뽑아서 1, 2, 3, 4번에 배열한다면 이 세종대학교에서 말하는 인재상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자소서에서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소서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는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부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 어학 성적, 수학과 외국어 교과에 관한 교의 수상 실적 적으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표절이나 대리 작성, 허위 사실 기재, 부정한 사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최종 합격이 발표난 다음에도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모의 친인척 직업 기재, 여긴 예를 들어줬어요. 부모의 친인척의 실명이라든가
아버지가 뿅뿅대학 뿅뿅학과 교수셔서 막 이렇게 드러내면 안 돼. 알았죠? 그 다음에 너무 이게 직접적으로 썼다. 그치?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께서 또 교수, 언론인, 정치인 등의 직업명 쓰면 안 되고요. 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회사를 다니는 아버지, 교육자 집안에서 성장하여 요런 내용. 사실 재작년까지는 요런 정도는 부모님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셔서 뭐 요런 내용까지는 조금씩 좀 허용이 되는 대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언급하고 내가 지원 동기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이런 영향을 통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가볍게 언급할 수는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 아주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은요 공통문항하고 똑같습니다. 1번,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천자인해라고 되어 있지만 역시나 띄어쓰기 포함입니다, 여러분. 띄어쓰기 다 포함해서 최종 완성된 글자가 천자인해셔야 되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 3개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얘는요 1500자인데 역시나 띄어쓰기 포함입니다, 여러분. 자, 3번 가보죠.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실천한 사례 쓰고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천자인해로 기술하셔야 되고요. 항상 우리 배우고 느낀 점은 정말 기뻤어요, 뿌듯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 점을 중심으로 기록하자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자율문항으로 가보죠. 4번 자율문항은 바로 요거네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진로 선택을 위해 노력한 과정, 그리고 대학 입학 후의 학업 계획과 향후의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천자인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띄어쓰기 포함일 테고요. 자, 4번 문항을 쓸 때 주의할 점,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빼놓지 말고 기록하자. 맞죠? 첫 번째 뭐 쓰셔야 돼요, 여러분? 진로 선택을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써야 돼요. 노력한 과정? 노력한 과정을 묻는 4번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2번 문항과의 소재, 중복 또는 구성에 주의해야 된다. 왜? 2번도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노력했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과정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다가 내가 소재 3개를 500, 500, 500에서 벌써 썼어. 근데 4번에 왔더니 진로 선택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또 쓰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3개 이상 없는데 그럼 어떻게 배분해야 돼요? 2번 소재를 2개를 쓰고 요 나머지 하나를 4번으로 끌고 와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노력한 과정을, 진로를 선택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써라 라고 할 때는 2번 문항과 소재 중복 주의하셔야 되고, 제가 요거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소재를 2번에도 쓰고 4번에도 쓰면 안 되나요? 소재는 같이 쓰셔도 돼요. 소재는 쓰셔도 되는데 그 소재를 가지고 2번에 썼던 내용을 똑같이 4번에다 쓰면 우리 글자 수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재를 쓰되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다르게 써줘야지.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방송부 활동을 3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방송부 활동을 2번에도 쓰고 4번에도 쓰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번에서는 방송부 활동을 통해서 방송 부원들과의 협력, 요런 의사소통, 요런 역량을 하나 강조했다면 4번에서는 방송부 활동을 통해서 내가 전공을 통해서, 전공을 갈 때 뭐 영상을 만드는 그런 시각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똑같은 활동이지만 서로 바라보는, 성장한 점이 다르게 각각 구성을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위에서도 의사소통 쓰고 4번에도 의사소통 썼다. 그러면 그거는 중복된 소재니까 하나로밖에 평가가 안 되니까 글자 수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세종대학교 4번에는 일단 노력한 과정 쓰실 때 2번 문항과의 소재 중복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확인하셔야 된다? 일단은 홈페이지에 가셔서 교육과정,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 혹은 교과, 이수 과목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셔서 아, 내가 학년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를 일단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 분야가 과연 얼마만큼 발전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셔라.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야만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이 추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아. 저는요, 아름다운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신약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질병에서 어느 방법까지 개발이 됐는데 저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수록 대학에서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분야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연구하고 싶은 분야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을 봤을 때 이 친구는 진짜 오랫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정말 이 분야가 하고 싶구나, 요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그냥 단순히 뭐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의 모습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 이 학생이 진짜 고등학생의 상식 수준에서 진로 탐색을 아주 구체적으로 심화해서 해왔다고 평가받기가 어렵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학업계획과 진로계획 작성하실 때는 일단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돼 있는지 이런 기사들도 검색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각 대학마다 똑같은 학과라고 해도 연구하는 그 주제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자기네가 특화돼서 그런 것도 대학교 전공 탐색이라든가 선배님이나 뭐 교수님과 뭐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좀 조언을 듣는다거나 하는 적극성이 있다면 더욱더 매력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4번, 세종대학교 4번은 진로 선택을 위해 노력한 과정, 그리고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 쓰는 거였으니까요. 여러분 소재 잘 모으셔가지고 구성하셔서 이 질문에 빠뜨리지 말고 꼭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올해 세종대학교 합격을 꿈꾸는 우리 고3 수험피플들을 위해서 인재상과 함께 4번 문항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과 함께요, 매력 있는 자소서 완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